여러분 하이 반갑습니다. 님들 빵이 목장에 간 이유가 뭘까요? 소보로. 그럼 담배가 같이 간 이유는? 말보로. 오늘은 프로 선수들이 갖고 있는 게임을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기술, 습관들에 대해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봅시다. 빌드업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대회를 좀 보셨다면 무조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상대나 우리가 했던 플레이들을 기억하고 이걸 근거로 플레이하는 거죠. 어떤 자리나 무빙, 플레이 스타일부터 택틱까지 전부 다 말합니다. 샷건이나 오딘 같은 총을 자주 쓰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말로 표현하면 되게 단순한데 생각보다 이게 어렵습니다. 게임을 막 하거나 멍 때리면서 뇌를 비우고 하다 보면 이런 플레이가 아예 안 나오거든요. 아마 한 번쯤은 느껴봤을 텐데 내가 됐든 우리 팀이 됐든 상대가 하는 거 하나에 주구장창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는 입장에서 답답해 뒤질 것 같은 상대가 하루 종일 전진을 나오는데 이런 거 상관없이 총만 쏟아 죽는다거나 상대가 샷건을 자주 쓰는데 짧은 길 교전을 계속해주는 이런 경우 말이죠. 이 모든 게 사용하는 입장이나 당하는 입장이나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라는 소리입니다. 빌드업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이런 플레이들을 쌓아가다 보면 상대나 우리가 이걸 이용하고 전략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상대가 전진 수비를 통해 계속 우리를 귀찮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린 얘를 잡아보려고 다같이 총을 들고 갈 수도 있고 피해망상이나 플래시를 넣고 제트나 레이즈가 대시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과정들이 양쪽 모두가 빌드업된 상황을 활용하는 겁니다. 공격 입장에서는 상대가 계속 전진을 나오니까 잡아본다거나 견제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거고, 수비 입장에서는 견제하도록 만들어서 인원수나 스킬을 빼도록 유도하고 상대가 약해지도록 만드는 거죠. 앞에 말한 것처럼 플래시나 대시 스킬들이 빠진다면 사이트를 들어오면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스킬들이 적어지겠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상대를 막는 게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진짜 간단한 예시로 로터스 잔해 싸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격팀이 플래시, 레이즈 수류탄, 오멘 TP, 제트 대쉬를 쓴다고 가정합시다. 플래시로 시야를 방해하고 레이즈 수류탄으로 전진을 견제, 그리고 오멘과 제트가 잔해를 먹는 전략을 쓰는 거죠. 근데 수비팀은 단순하게 수류탄만 메인 입구에 던지고 플래시 하나만 썼다면 당연히 밀려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진 않을 겁니다. 공격팀은 스킬을 많이 썼으니까 다음 진입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이걸 이용해서 수비팀은 얌전히 빠지고 들어오는 상대를 받아치기 위한 플레이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비팀은 다음 라운드에 잔해에서 킬을 내기 위해 잔해 뒤로 플래시, 수류탄을 날리고 메인의 피해망상도 사용합니다. 동시에 제트가 잔해에 붙으면서 난전을 유도하고 상대를 잡아먹을 수도 있겠죠. 되게 단순하고 자주 나오는 상황들을 예로 들어봤는데 사실 되게 많죠. 공격팀이 빠른 템포로 러쉬만 여러 라운드를 뛴다면 수비 입장에서는 러쉬를 막느라 바쁠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대부분이 양쪽 사이트에 인원이 몰려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 미드 땅들 전부 다 먹은 다음에 압박하면서 사이트에 구멍을 내고 진입할 수도 있겠죠. 핵심은 상대나 우리가 했던 플레이들을 데이터로 쌓아가는 겁니다. 방금 말했던 러쉬만 뛰다가 미드를 하는 전략도 우리가 했던 플레이들을 기억하고 활용한 거죠. 발로란트는 많게는 25라운드 이상, 적어도 13라운드나 플레이하는 게임인 만큼 같은 맵에서 여러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패배하거나 승리한 라운드는 단순히 지나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플레이했냐에 따라서 빌드업이 되기도 하고 이게 역전의 가능성이 되기도 하고 더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상대를 기억하고 어떻게 받아칠지 고민하면서 게임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빌드업하면서 상대 플레이를 손바닥 안에 둘지도 고민하면서 게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초월자, 심지어 몇몇의 불멸 유저들도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되게 단순하고 진짜 정말로 중요한 기본기 중 하나인데도 말이죠. 방법은 챕터 제목 그대로입니다. 상대 인원수를 파악하면서 게임하는 거죠. 상대 인원수를 어떻게 파악하냐? 간단합니다. 숫자를 세라고 하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맵에 찍히거나 내 눈으로 본 상대 모습, 그리고 상대가 사용하는 스킬을 보거나 듣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요원마다 발소리가 다른데 이 중에서도 구분하기 쉬운 요원들이 몇몇 있거든요. 이 소리로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것까지 다루면 너무 귀찮아서 여기서 단순히 상대 인원수만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A메인에 3명 있어 라는 정보보다 A메인에 제트소바 레이나 있어 라는 정보가 훨씬 좋은 정보가 되겠죠. 그러면 킬조이랑 오맨만 찾으면 상대 정보는 전부 파악이 되고 우리는 빈 공간을 파고들어 땅을 넓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발로란트는 각자 다른 요원 5명이 한 팀이 되니까 단순하게 인원수만 파악하는 것보다 어떤 요원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수비 입장에서는 넓은 땅과 좋은 정보로 상대 공격을 미리 대처하고 막을 수 있을 거고, 공격 입장에서는 어느 사이트가 약하고 강한지 저울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공격을 시작할지 감이 오겠죠. 확실한 예시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Okay guys, smoke a market box and next. 살려주십시오.
Can we 세리 yeah, we need to go. 어? 포비 Okay guys, smoke market first and next. Can 세리 yeah, we need to go. 어? 이렇게 상대가 하는 액션을 보고 정보를 받아먹는 게 가장 쉽지만 당연히 정보를 쉽게 주지 않는 게임도 존재합니다. 최소한의 스킬로 공격이나 수비를 하면서 서로 운영 싸움을 한다면 당연히 상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척후대가 엄청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 척후대가 없다면 우리 몸으로 직접 확인해야 되니까 게임이 답답하고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래도 척후대 대신 감시자가 있다면 수비가 더 쉬워질 거고 타격대가 있다면 공격이 더 세질 테니까 이런 걸 활용해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좋겠네요. 인게임에서 이런 정보를 활용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만 잘 활용만 한다면 게임은 확실히 쉬워질 것 같죠? 상대 스킬을 활용하는 건 앞서 말했던 뇌지컬보다는 빠른 판단과 센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게 다 뇌지컬이긴 한데 어쩌라고. 예를 들어 상대 소바가 어센트 A 메인에 리콘을 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부수는 것도 좋겠지만 리콘이 다 찍은 뒤에 바로 A 메인을 파고들어 빠른 템포로 A 사이트를 흔들 수도 있겠죠? 최근 메타에서는 뻔하기도 하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플레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상대의 스킬을 활용하는 것 중 하나라는 소리입니다. 이 방법들이 뻔하지 않으려면 빠른 템포를 땡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리콘의 도움으로 밀고 나왔을 상대를 의식하면서 빠른 템포를 조절하는 거죠. 핵심은 상대가 나를 생각하지 못하는 타이밍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방금 리콘으로 찍었는데 어떻게 여기 있지? 뭐 이런 생각 들게 말이죠. 상대가 사용한 연막 속으로 들어가서 사각지대를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 상대의 몰리를 밟고 오히려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회에서 이런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죠. 발로란트 2023 챔피언스 경기에서 나온 장면인데 이블지니어스의 조그머 선수가 일부러 연막을 두껍게 쳐서 본인이 활용 가능한 자리를 만들어둡니다. 그리고 페이퍼렉스의 스카이, 다바이 선수가 공을 누르고 페이퍼렉스의 속공이 전개가 되는데 이때 조그머 선수가 궁과 함께 클리어하면서 쏟아져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 연막으로 진입하고 쇼티로 킬을 냅니다. 이런 상황들은 예측은 해도 그때그때 상대의 포지션이나 스킬 유무가 다르기 때문에 빠른 판단과 교전 센스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뚝딱하고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판수로 박치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잘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크랙 플레이라고도 부르는데 저도 자주 써먹는 플레이입니다. 물론 저는 경쟁전이기도 하고 도박 플레이도 맞습니다. 다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진짜 성공했다고 확신이 드는 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잘 써먹을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활용도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 거라고 확신합니다.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필수라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상대를 예상하고 내 플레이를 미리 생각하는 거죠. 이 내용도 꽤 많이 말한 것 같은데 이것도 뇌를 비우고 게임하다 보면 절대 하지 않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겠어요? 그쵸? 가장 쉬운 예시로는 상대 플레이를 예측하는 겁니다. 스플릿을 예로 들어볼까요? 상대가 A러쉬를 오든 B러쉬를 오든 똑같이 올 겁니다. 메인에서부터 스카이드론을 통해 밀고 들어오면서 엔트리들이 쏟아져 들어오겠죠. 중간에 우리 팀이 러쉬라는 정보를 알려줄 테고 연막을 칠 겁니다. 그리고 이 연막을 뚫고 상대가 진입을 할 텐데 이때 그냥 들어올까요? 엔트리들이 템포를 위해 그냥 진입하는 경우도 진짜 많기는 한데 스카이가 진입할 땐 웬만하면 플래시를 연막 코앞에 터뜨리고 진입하죠. 이건 상대 조합이 어떤지 살펴보고 러쉬를 올 때 어떻게 올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상황으론 피닉스가 있다는 정보가 내 두 눈이 됐든 척후대 스킬이 됐든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피닉스니까 당연히 플래시가 있겠죠? 근데도 플래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피닉스 삥을 맞고 그냥 죽습니다. 혼자라면 이럴 수 있습니다. 안티 플래시를 하고 가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요. 근데 두세 명이서 함께 가는데 그 누구도 안티 플래시를 하지 않는 건 얘기가 좀 다르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고 솔직히 이길 생각이 없다는 생각까지도 드네요. 예측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건 가장 처음 말했던 빌드업 과정들을 생각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로터스 시러시를 올 때 입구에 레이저 수류탄을 던져 킬조이 셋업을 부수고 오맨이 화면처럼 피해 망상을 쓰고 진입한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레이즈는 QQ를 통해 박스 위로 올라오고 Z는 그 옆에 연막 대시를 타면서 2대1 구도를 만든다면 다음부턴 이걸 예측해 Z가 대시 타는 위치 혹은 레이즈가 올라가는 박스 위에 나노 스웜을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막기 너무 힘든 셋업이니까 팀원을 불러서 C메인에서부터 싸움을 걸어볼 수도 있겠네요. 혹은 상대가 드론이나 리콘으로 사이트를 클리어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온다면 낚시 자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빌드업 과정이 없었더라도 상대 조합을 보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했던 스플릿 예시랑 비슷하게 B러시로 온다고 가정합시다. 상대가 스카이 드론을 굴리고 내 위치를 파악했다면 곧바로 내 위치에 스킬과 상대가 들어오겠죠. 이 과정을 미리 생각해 사이트에 버티는 연막을 부탁하고 드론을 부순 뒤에 피해 망상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상대가 드론을 사용하면 사이트 입구에 몰리를 써서 진입을 늦춘다는 판단을 미리 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상대가 어떻게 플레이했는지에 대한 데이터와 상대와 우리 조합에 따라 무궁무진한 플레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플레이할지 생각해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시뮬레이션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습관들이 높은 클러치 확률부터 승률을 만들어주거든요. 이번 내용들은 교전부터 클러치 상황까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진짜 활용도가 높은 기술들인데 생각보다 쉽게 체화시킬 수 있기도 하죠. 여러분도 꼭 신경 쓰면서 게임하셔서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